서울 한복판 청계천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 1천만 대도시 한복판에서 멸종 위기종 수달이 출산을 시작했어요. 도심 속 야생동물 번식이 국제생태학계는 성공률 13%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 예산도 거창한 기술도 아니었어요. 시민 300명이 만든 자발적 보호가 24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영하 3도 한파가 몰아쳤지만 우리는 개입하지 않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 17분 생명의 울음이 터져나왔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페로티입니다. 이탈리아 BBC 자연 큐멘터리부 PD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청계천 숨소리조차 삼켜야 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약 10명의 팀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둥지 주변에는 단 10여 명만이 허가를 받았죠. 나머지 인원은 수십 밖에서 모니터로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모든 가로등이 꺼졌고 편의점마저 조명을 끈 채 문을 닫았죠.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3시간째 기다리는 겁니다. 옆에선 남성이 속삭였어요. 저 둥지 안에 어미 수달이 있어요. 중앙 모니터가 적외선 원격 카메라를 통해 둥지 내부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둥지 근처 10명은 완벽히 정지한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모니터 속 둥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어미 수달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듯 좌우를 살피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로 긴장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4시 10분. 모니터 화면 속에서 둥지 안쪽이 움직였습니다. 안쪽에서 풀과 돌이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미가 둥지 내부를 정리하는 소리였습니다. 출산이 임박했다는 신호죠. 4시 13분. 무언가를 물어 옮기는 듯한 작은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5년간 야생을 촬영했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여고생이 시계를 확인하며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의사로 보이는 여성이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는 표정이었죠. 4시 16분. 화면 속 둥지 아니아니 더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위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두 손을 모았어요. 아무도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플래시는 물론이고 셔터 소리조차 금기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순간은 기록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했어요. 4시 17분. 모니터 속둥지에서 또 한 번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더 빠르고 더 급박했어요. 10명 모두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했을까? 일주일 전 런던에서 받은 그 전화가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 청계천에서 수달이 출산합니다. 세계 최초로 도심 한복판에서요. 그 말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수진 씨가 말했어요. 오늘 독일에서 온 생태학자를 만나실 겁니다. 카타리나 슈미트 박사님이에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 야생동물 번식 전문가입니다. 청계천 근처 카페 50대 금발 여성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루카스 페로티입니다. 카타리나 슈미트입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도심 수달 번식 연구 데이터입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43개 도시에서 시도했죠. 성공률 13% 출산까지 도달한 사례는 6건뿐이에요. 새끼는요. 모두 일주일 내 폐사했습니다. 소음 평균 데시벨 65 이상, 야간 조명 룩스 20 이상이면 어미가 새끼를 포기해요. 서울은요? 카타리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청계천 평균 데시벨 72입니다. 이론상 출산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오셨죠? 궁금해서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불가능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저녁 6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50m 떨어진 곳에서 둥지를 관찰했어요. 배가 불룩한 어미 수달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가 소음 측정기를 켰습니다. 72대 예상대로네요. 그때 조깅하던 남성이 다리 아래쪽으로 가려다 멈춰섰어요. 난간에 붙은 작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야생 수달 번식 구역 조용히 통행해주세요. 남성이 표지판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길로 우회했어요. 저 표지판은요.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붙였어요.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이요. 카타리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10분 후 또 다른 사람 3명이 왔습니다.
똑같이 표지판을 보고 멈춰서더니 조용히 우회했어요. 카타리나가 측정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5데벨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녁 6시부터 시민들이 조용히 해요. 약속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요. 밤 9시 가로등이 절반 꺼졌습니다. 근처 상점들도 간판 조명을 줄였어요. 카타리나가 조도계를 확인했습니다. 룩스 12 출산 가능 수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교과서에 없는 사례예요. 30년 연구 인생에서 처음 봅니다. 카타리나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야겠어요.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론상 여전히 낮아요. 하지만이 시민들이라면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기적을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촬영할 가치가 있다고요. 5일 전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수진 씨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청계천으로 오세요. 현장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둥지 주변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플래시를 터뜨리고 소리 지르며 수다를 찍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부터예요. 수진 씨가 급하게 설명했어요. 외국인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어요. 위치까지 공개하면서요.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유튜버 채널이었어요. 영상 제목엔 임신한 수달 서울 도심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조회수 300만이에요. 댓글엔 위치 좌표까지 달려 있고요. 둥지 근처 어미 수달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둥지로 들어가려다 사람들을 보고 물러났어요. 스트레스가 극심해 보였습니다. 이러다 둥지를 포기해요. 카타리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출산 일주일 전 스트레스는 치명적입니다. 유산하거나 새끼를 유기할 수 있어요. 오후 2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 남성이 드론을 띄워 둥지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드론이 둥지 위 5m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미 수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망쳤어요.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둥지를 버릴 거예요. 카타리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48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날 저녁 시민 모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30명이 모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법이 아니래요. 공공장소니까요. 한 남성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튜버 채널을 신고하면요. 이미 2,000명 넘게 신고했는데 유튜브가 안 움직여요. 강제로 막을 순 없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설득은 어때요? 댓글로요. 댓글이요? 네. 정중하게요. 외국어 가능한 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수달이 왜 위험한지, 왜 멈춰야 하는지요? 그날 밤 15개국 언어로 댓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시민 여명이 참여했어요. 정중하지만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수달이 임신 중이고 스트레스로 위험하다는 설명, 보호에 동참해달라는 부탁, 욕설도 비난도 없었어요. 그저 부탁일 뿐이었죠. 다음 날 금요일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버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어요. 사과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조회수만 생각했지 수달의 안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 시민들의 댓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방송을 중단하고 위치 정보도 삭제하겠습니다. 댓글엔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녁 7시 청계천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관광객들도 하나 둘 떠났어요. 밤 9시 어미 수다이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둥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모니터에 포착됐어요.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지켰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설득으로,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3일 전 일요일 새벽 6시였습니다.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72시간 징후가 나왔어요. 원격 모니터 앞에 이미 15명이 모여 있었어요. 화면 속 어미 수다이 둥지 입구에서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출산 72시간 전형적 패턴입니다. 카타리나가 말했어요. 둥지 정비 먹이, 활동 감소, 경계, 행동 증가 모두 일치해요. 수진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상 연락 발동하겠습니다. 30초 후 스마트폰들이 일제히 진동했어요. 72시간 작전 시작. 각 구역 팀장은 즉시 보고랍니다. 오전 9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40분명이 모였어요. 출산 예상 시점은 화요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카타리나가 말했어요. 수진 씨가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소음 통제, 둥지 반경 200m의 공사장 3곳, 음식점 7곳, 편의점 2곳과 협의. 두 번째 조명 통제, 월요일 밤 10시부터 최소 조명만 유지.
세 번째 인원 배치, 4시간 교대 24시간 감시 체계, 오후 3시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둥지 주변마다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야생동물 출산 구역 협조 부탁드립니다. 카페 사장님이 말했어요. 월요일부터 음악 끌게요. 손님들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편의점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판 조명 끄겠습니다. 공사장 소장님이었어요. 화요일 야간 작업 취소했습니다. 직원들이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부탁만 했을 뿐인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어미수다이 마지막 먹이 활동을 했습니다. 큰 잉어를 잡아 둥지로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카타리나가 말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조용히 지켜보는 것. 밤 10시 가로등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청계천이 어둠에 잠겼어요. 모니터 속 어미수달은 둥지 안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출산 18시간 전이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어미수달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카타리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상청 속보를 보세요. 수진 씨가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한파주의보, 오늘 밤 영하 3도까지 떨어진대요. 문제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출산 직전 어미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요. 카타리나가 설명했어요. 영하 날씨에서 둥지를 나가면 저체온증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탈수와 영양 부족이 오죠. 오후 3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 어미수다이 둥지 밖으로 나왔어요. 물가에서 물을 마시더니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영상에도 어미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10분 동안 밖에 있었어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카타리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밤 9시 영하 1도 어미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물가가 얼기 시작했어요. 발을 담갔다가 황급히 빼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5명이 모였어요.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젊은 남성이 말했어요. 바람막이라도 설치하면 온수를 조금 흘려보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제안했어요. 카타리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입하는 순간 어미가 둥지를 버릴 수 있어요. 인간 냄새를 감지하면 끝이에요. 그럼 그냥 지켜만 봐야 하나요? 수의사 박민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수달은 수천 년간 이런 환경을 견뎌왔어요.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가 개입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어미 수달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개입하자는 분, 손을 든 사람은 셋이었어요. 자연에 맡기자는 분, 1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지켜봅니다. 밤 11시 영하 3도 어미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얼음을 깨고 물을 마셨어요. 온몸을 떨면서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카타리나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답했습니다. 견뎌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새벽 1시 영하 3도 어미가 둥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출산이 임박했어요. 카타리나가 속삭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추위와 싸우는 어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인내의 밤이 계속됐습니다. 화요일 새벽 3시 출산 예상 시간이었습니다. 강추위는 지나갔어요. 어미수달은 밤을 견뎌냈습니다. 모니터 앞에 20명이 모여 있었고 둥지 주변엔 10명의 현장팀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새벽 3시 15분, 모니터 속 둥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미가 자세를 바꾸고 있었어요. 카타리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시작됐어요. 3시 30분 수진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청계천 입구에 시민들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게 하세요. 모니터 구역까지만요. 10분 후 30명이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학생, 직장인들이었어요. 모두 방한복을 두껍게 입고 보훈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나눠주셨어요. 추우실 텐데 드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카타리나가 노트북에 뭔가 적었습니다. 자궁 수축 간격이 줄어들고 있어요. 30분 내 출산할 겁니다. 4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4시 10분. 모니터 화면 속에서 둥지 안쪽이 움직였습니다. 안쪽에서 풀과 돌이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미가 둥지 내부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4시 13분.
무언가를 물어 옮기는 듯한 작은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카타리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이에요. 수진 씨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젊은 여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25년 경력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순간은 기록이 아니라 함께 경험해야 했습니다. 4시 16분. 화면 속 둥지 아니아니 더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위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4시 17분. 둥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연약하고 가느다란 생명의 첫 울음이었습니다. 쉰명이 완벽한 침묵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번째 울음끽, 세 번째 울음끽이 3마리였습니다. 3마리의 새끼가 무사히 태어났어요. 카타리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0년 연구 인생에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무릎을 꿇었어요.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젊은 남성이 흐느꼈습니다. 밤새 공사를 멈춰준 현장 아저씨들, 음악을 꺼준 카페 사장님들, 불을 꺼준 편의점 주인분들 모두가 해낸 거예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환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어미가 새끼들을 핥아주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걸요. 카타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런던 30억 파운드를 썼지만 실패했어요. 파리는 50년을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베를린도 뉴욕도 도쿄도 마찬가지였죠. 그녀가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해냈어요. 돈도 기술도 아니었어요.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배려가 모여서 기적을 만들었어요. 한 여성이 작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될까요? 카타리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인류 생태사에 기록될 사건이에요. 정부도 전문가도 아닌 시민이 만든 기적입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2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야생을 촬영했지만 이런 광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000개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모니터 속에서 3마리 새끼가 어미 옆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자리를 떠났어요. 여전히 조용히 둥지를 방해하지 않으려 발소리조차 죽이면서요. 할머니 한 분이 청계난간에 섰습니다.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더니 작게 말했어요. 우리 강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 말이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1천만 도시 한복판에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킨 건 이름 없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출산 일주일 후였습니다. 새끼 수달 3마리는 모두 건강했어요. 어미의 보살피 아래 둥지에서 첫 일주일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수의사들이 원거리 관찰로 확인한 결과 체중도 정상이었어요. 저는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15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BBC 본부에 긴급 송출을 요청했고 금요일 밤 세계 120개국에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뉴욕 타임스 헤드라인 서울의 기적 시민이 증명한 공존의 가능성. 가디언 30억 파운드보다 강력한 건 시민의 마음이었다. 르몽드 파리는 서울에서 배워야 한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3천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엔 전 세계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생태학회가 긴급 서울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23개국에서 생태학자 여명이 모였어요.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서울 모델 시민주도 도시 생태보건회의 첫날 청계천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행했어요. 각국 생태학자들이 50m 떨어진 곳에서 둥지를 관찰했습니다. 웜이 수다리 둥지에서 나와 먹이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잉어를 잡아 둥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독일 생태학자가 말했습니다. 베를린 슈프레강 복원에 30년을 투입했지만 실패했어요. 서울은 어떻게 7년 만에 해낸 거죠? 수진 씨가 답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었어요. 시민 320명이 매일 청계천을 지켰을 뿐이에요.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정부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시민 회비로 운영합니다. 월 10,000원씩이요. 장관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카타리나가 끼어들었어요. 가능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둘째 날 학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타리나가 발표자로 나섰어요.
서울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민주도. 정부가 아닌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결정했어요. 둘째, 자발적 참여. 법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협조로 소음과 조명을 통제했습니다. 셋째, 인내. 자연에 개입하지 않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녀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새벽 4시 명이 모니터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속 사람들이 증명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여명의 학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런던 시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루카스 템스강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 모델을 런던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아니라 서울 시민들을 초청하세요. 그들이 진짜 전문가니까요. 파리 시장도 베를린 시장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는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 씨가 배웅 나왔습니다. 또 오세요. 꼭 올게요. 그리고 런던에서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준 걸 우리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전 세계 야생을 촬영했지만 진짜 기적은 서울에 있었어요. 최첨단 기술도 막대한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청계천을 걷는 택시 기사, 음악을 꺼준 카페 사장 감사합니다.